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제 뒤늦게 전해진 미국 뉴욕타임즈의 부고 기사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했던 인권운동가 김학순 선생의 뒤늦은 부고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긴 한데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요? 25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1997년 12월이니까요. 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800년대에 창간된 이후로 자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지나쳤던 그런 어떤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부고를 따로 모아서 오버룩트라고 해가지고 간과된 인물들 시리즈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룩트 노 모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지난 2018년 3월에는 유관순 열사가 사망한 지 98년 만에 부고 기사를 내고 추모하기도 했었고요. 예. 올해는 이제 김학순 선생이 공개 증언을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1991년 8월 14일에 TV 카메라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당했던 경험을 최초로 알렸었고 그런 의미까지 되새기기 위해서 뒤늦은 부고 기사 인물로 선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뒤늦은 조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김학순 선생의 삶과 활동을 좀 다각도로 조명하고 의미를 상당히 깊이 있게 성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네. 1991년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증언을 했던 그 유명한 이제 최초 증언 소개를 했고요. 예. 한일 관계를 연구한 알렉시스 너든이라는 이제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의 그 발언, 예. 김학순은 20세기의 가장 용감한 인물 중에 하나다. 예. 이런 발언을 또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 증언 덕분에 역사학자들이 증거 문헌을 발굴할 수 있었고 유엔이 전쟁 범죄를 규정을 하면서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용기 맞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김학순 선생의 그 용기 있는 증언 이후로 다른 한국인 많은 피해자들,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네덜란드의 피해자들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로를 기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1997년에 생전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기사의 말미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한 번 했었거든. 나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저놈들한테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지. 잘못됐다 소리 듣는 거. 아니, 원이 그거야지. 다른 건 없어. 어때든 끝나기 전에 내가 안 죽는다고 칠 겁니다. 안 죽는 거. 110살까지도 살란다. 20살까지도 살란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잖아 그냥. 그러게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제자리 맴맴도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학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110살까지 120살까지라도 살아서 이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이시죠. 이용수 선생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그러니까 CAT로 가져가야 한다. 이거를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 범죄였고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ICJ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양 국가 모두가 합의를 해야지만 직접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아예 지금 반응 자체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다만 CAT 같은 경우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심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난 2013년에 CAT 같은 경우는 이미 위안부 문제는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어제 이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의견들을 참조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고문방지 협약이 87년에 발효가 됐는데 1987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이미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회부를 좀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갈 길은 멀다. 다소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학순 선생이 이제 이걸 최초로 이제 폭로한 게 이제 30년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살아생전의 육성도 잠깐 들었는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인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일본 정부는 뭐 자기들이 저기 돈 벌려고 뭐 자발적으로 갔던 거 아니야.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으니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건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아베 정부 이후로는 일본의 입장이 오히려 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위안부 피해자들 모두가 지금 김학순 선생처럼 뒤늦은 부고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성립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일본이 바뀐 게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